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겠냐 이거야.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예금자들은 학습 효과를 이미 겪었잖아. 미국에서. 그러면은 어디 뭐 예를 들어요. 제2금융 뭐 아니면 저축은행에 많은 돈을 이제 맡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부동산 PF가 부실하다. 그런 게 이제 막 찌라시가 돌고 아니면 뉴스에 나오고 실제로 신용등급 하락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구 인출해 가겠죠. 그죠? 마구 인출해 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실한 은행도 순식간에 파산이 되는 거야. 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게 부동산 PF라고. 부동산 PF. 지금 뭐 서울도 핵심지 외에는 뭐 조금 뭐 저기 입지가 좋긴 해도 가격이 비싸면 이 분양도 안 되잖아. 그죠? 분양도 안 되잖아. 그리고 수도권도 분양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쌓이다 보면 결국 부동산 PF 발행이 안 되면서 부도나는 저축은행 아니면 뭐 제2금융권 아니면 소형증권사 나올 거란 얘기야. 그죠? 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투자 상품도 지금 살 이유가 없어. 자, 주식도 살 이유가 없고, 중장기주로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 들어가서 뭐 좀 치고 나오면 되지만,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사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지금 버블의 정점에 있는 거야. 지금 버블이 빠지지도 않았어. 주식은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 부동산은 빠지지도 않았어. 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지방은행들, 웨스턴 라이언스 뱅크 코프 47%, 팩 웨스트 뱅코프 21%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은 이 CPI 지수가 전년치보다 조금 전년 동월치보다 작게 나왔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반등을 하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는 폭락을 했죠. 그런데 미국의 은행주들을 잘 보고 계셔야 돼. 매일 체크하시는 게 좋아. 자, 이게 추세 하락이라고 하면 미국은 한번 크게 금융 리스크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지방은행 대형은행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자, 어제도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도 모두 5% 내 폭락을 했어요. 아메리카 뱅킹도 폭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의 추이를 잘 봐야 된다. 미국의 금융주들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번 3월 달에 연준에서 몇 포인트를 올리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처음엔 거의 대세가 0.5포인트였잖아요. 빅스텝. 지금 오늘도 CPI 지수가 나왔지만 근원 CPI는 안 떨어졌어. 더 올라간 거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관심 있는 것은 CPI가 아니야. 근원 CPI라고. 자, 그건 내일 제가 방송을 따로 해드릴게요. 오늘 밤 늦게 나와서 자료 정리가 안 되는데, 근원 CPI는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빅스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0.25는 올린다고. 그럼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야.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라는 얘기야. 일단 그렇게 보자는 거야. 뭐 더 얼마나 올릴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이야기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어쨌든 0.25 베이비 스텝은 할 것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킹이 이제 부도 파산이 됐고 계속해서 은행 파산이 되니까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하로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호재라고 또 떠드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그건 아주 무식의 극치야. 무식의 극치. 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리세션이 왔다라는 얘기야. 응? 그럼 계속해서 부도가 난다는 얘기야.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예요. 그거는 시장의 커다란 악재다라고 보셔야 돼. 로버트 기요사키가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나와서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으로 부도가 날 은행은 크레디트 스위스. 이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가산자산 비중이 높다 이거야. 그리고 투자를 잘못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계속 주가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뒤이어서 나타나는 은행들의 그 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정도가 무너진다라는 것은 앞에 실리콘밸리 뱅킹하고 틀려. 규모 사이즈가 틀리다고. 그렇기 때문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지면 이건 좀 얘기가 커지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찰스 수압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예?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줄파산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찰스 수압 주가가 이게 요즘 폭락을 해가지고 3조 7천억 원 정도가 이 대주주가 날라갔다고 그러는데, 자, 이 주식이 전일 거래 대비 11.57%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락을 37% 했다. 이게 뭐냐면 올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크레디트 스위스 찰스 수압을 잘 보시고 계셔야 돼. 자, 이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잘 보고 계셔야 된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놨는데 그 투자한 그 상품의 손실이 크다라는 거야. 손실이. 자, 이 회사를 보니까 손실이 36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떨어지지. 그죠? 이 회사도 뭐 보유 채권 쪽에서 많이 손실이 났겠죠. 금리를 올리면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킹과 비슷한 파산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라는 거야. 자, 이 회사 잘 보시고 계셔야 돼. 자, 요즘 최근에 주식 시장을 잘 맞추는 사람이 이 모건 스탠리인가요? 이 사람인데,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웰스니, 이 사람이 한 달 전에도 거의 정점에 왔다라고 정확히 찍었죠. 저도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증시 반등은 속임수다. 오르면 무조건 팔아라 얘기야. 자, 미국 증시 반등이 불트랩이다. 이건 뭐냐면 잠깐 반등, 데드캣 바운딩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건 제가 부동산 방송이지만 주식 얘기를 하자면 미국 주식이건 우리나라 주식이건 반등을 하면 수익권이 들면 파세요. 파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큰 찬스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마지막으로. 자, 자이 디그니티가 2만 명이 지원을 해서 당첨 가점이 75점. 그러니까 최고 높은 가점에 가까운 사람이 당첨이 됐다라는 거야. 최저는 63점이고. 자, 이렇게 당첨이 됐다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84가 이것저것 합치면 한 1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억이 넘어. 그러면 최고 가점 가진 사람이 이걸 13억에 사가지고 얼마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어제 제가 둔촌주공 얘기한 것처럼 한번 적용해 보라니까. 이걸 투자로 샀다고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넣으면 결국은 자기 자산 10억을 넣어야 돼. 10억을 넣어야 되는데 결국은 은행 이자만도 못해. 은행 이자만도. 내가 은행에다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산다든지, 채권도 그건 시세 차익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도 못해. 그걸 4년 은행 이자로 4년을 받는 것과 당첨 가점 75점짜리를 넣어서 1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뭐 이거 잘 가야 진짜 잘 가야 15억일 거 아니에요. 그죠? 15억에 판다고 해도 별로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거야.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금융 위기가 임박한 시대에 이런 최고점을 가지고 아파트를 고분양가에 산다. 은행 이자하고 비교를 해보라니까 별 재미를 못 본다라는 거야. 별 재미를 못 본다. 어쨌든 자기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아파트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무리 이거 전세 놓겠다 하더라도 몇 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입주할 때 되면 이게 그때 돼서 뭐 프리미엄 몇천 먹고 판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죠? 별로 의미가 없잖아. 75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에 열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